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RA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었는데 의외로 관심이 많으셔서 PL로 시작해야 되냐, RA로 시작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PL 강의를 주로 하지만 이제 RA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RA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PL이 요즘 경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PL로 하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RA를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RA로 아마존에서 판매할 경우에 아직도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는데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공유하기 버튼이 있으면 공유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A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되는데, RA는 리테일 아비트라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강사분이 처음에 시작한 단어인 것 같은데, 저희가 RA라고 할 때는 보통 셀리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보면 이제 상품을 보면 요 하단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셀 온 아마존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원래는 셀 유어스라는 버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셀 온 아마존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걸 클릭해서 판매하던 게 이제 굳어서 셀 유어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테일 아비트라지 R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이런 버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품들은 보시면 그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가지 트릭인데, 내가 이 동일한 상품을 어디선가 싸게 구매를 해서 아마존에서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그 상품을 셀온 아마존 버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셀온 아마존 버튼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게 승인이나 카테고리 승인이나 브랜드 승인을 받으셔야 판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R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셀 유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RA 셀러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부분의 RA 셀러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싸게 하세요. 이 할인돼서 구매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항상 최저가에 판매하는 건 아니고, 월마트나 타겟이나 월그린이나 여러 가지 이 온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거나, 혹은 이제 땡처리 하거나 이럴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아마존에서 정가에 판매하는 방법을 일단 취하시는 게 일반적인 RA 셀러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 RA로 하시면서 FBA를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FBA를 현재는 RA를 하든 PL을 하든 쓰지 않으면 사실 바이박스 점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FBA가 워낙에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좀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FBA를 쓰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RA 셀러도, 제 기준에서 일반적인 RA 셀러 분들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 그걸 아마존 규격에 맞게 프레핑을 하시고, 프레핑한 걸 FBA로 입고를 시키신 후에 아마존에서 이제 정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가가 됐던 아니면 좀 저가가 됐던, 아무튼 할인된 것보다는 플러스 돼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차익을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RA 셀러분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거래라고 하는 아비트라지를 넣어서 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RA 셀러분들의 판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RA가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 지금도 판매가 가능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포화 직전에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 넘어 두 번째부터 보시면 작년까지는 아마존 셀러가 한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저는 300만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는 3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만 명이 됐던 30만 명이 됐던 이게 아마존에서 집계한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30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상관없이 올해 한 해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8년 1월부터 이게 아마 2018년 7월까지일 거예요. 100만 명의 셀러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었어도 100만 명이 증가하면 30%가 늘어난 거고 30만 명이었으면 몇백 프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화 상태에 근접한 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존이 이제 이건 다 이제 미국 기준인데 미국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셀러들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구매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엔 포화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로 근접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아마존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 포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미국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아마존 혹은 온라인 판매가 갖고 있는 비중이 10%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 중에 10%만 아마존에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곳이 온라인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10% 미만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셀러가 많이 늘어나고 고객이 많이 늘지 않아도 향후에 판매될 수 있는 품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포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여기 맨 처음 블랙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면 워낙에 이제 브랜드들이 아마존에서 무차별적으로 셀러들이 할인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총판들이랑 이게 약간 너무 차별이 심해서 브랜드들이 아마존에서 판매할 사람들은 나한테 허락받고 팔아라 라고 하면서 브랜드 리스트릭션이라는 걸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상품들은 이제 화장품이 유독 심한데 특정 상품들은 제조사한테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혹은 브랜드 주인한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걸 이제 아마존이 신청해 놓은 브랜드에 한해서. 그리고 이거는 카테고리 승인이랑 은 달라요. 카테고리 승인은 뭐 화장품이든 먹는 거 입는 것 그다음에 뭐 신체랑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테고리 승인이랑은 다르게 카테고리 안에서 판매되고, 그러니까 카테고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 안에 특정 브랜드가 아마존한테 우리 상품, 우리 브랜드 상품을 팔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받으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존이 그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브랜드한테 허가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승인을. 그러다 보니까 현재 팔 수 있는 상품이 적은데 또 거기에다가 승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심해져서, 그래서 대부분의 RA 셀러분들 또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RA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할 때 이 상품을 어떤 상품을 찾는지 그 전략이 좀 약간 약해서 라고 생각을 해요. 제 전략을 여기 다운표안에 넣는 이유가 사실 그건 전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부분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RA 셀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이지 안에 있는 카테고리 이제 쪼개는 건데, 대부분 RA 셀러분들이 상품을 찾을 때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세요.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가서 특정 카테고리를 찍은 다음에 그 하위 카테고리를 계속 쪼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쪼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뭔지 보고 그 상품을 조달해서 팔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누군가가 잘 팔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나도 같이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얹으면 같이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마존에서는 바이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량을 갖고 있는 상품을 제가 같이 조달해서 리스팅을 하면 바이박스를 최선의 경우는 나눠 먹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팔고 있는데 그 1000개를 팔고 있으면 제가 들어감으로써 각각 500씩 떨어지든지, 아니면 바이박스를 그 사람으로부터 탈환하지 못해서 재고를 아마존 FBA에 집어넣어 놓고 판매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랑 FBA 비용만 계속 발생을 하든지, 이런 최악의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그래서 전략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아마존에 팔리고 있지 않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없고 의외로 판매량이 많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베스트셀러 페이지에서 찾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페이지는 셀러도 많이 붙어있고 판매량도 많고 이런 상품들이지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자가 붙지 않을 정도로는 팔리고, 그래 나도 수익을 얻을 정도로는 팔리는데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오지 않을 정도로만 팔리는 상품들은 진짜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또 하나는 아마존에서 현재 팔리고 있지는 않은데 오프라인에서는 잘 팔리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찾아야지만 현재 이 아래의 포화 상태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RA는, 그러니까 RA라는 게 의외로 되게 좋은 판매 방식이에요. 저도 RA를 많이 하진 않지만, RA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잘 하고 계신 분들은 금세 운영자금이 늘어나면서, 유통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운영자금이 늘어나면서 그 운영자금 퍼센티지는 그대로 있지만 그 자금 모수가 커지면서 수익성이 커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판매 방식인데, 그 이상적인 RA 방식을 한번 수치화 해보면 이렇거든요. 제가 일단 $1000로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대부분 3배수를 저희가 봐요. 그래서 매출은 한 요 정도 나온다라고 치면,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 마진의 10% 남기는 거를 좀 약간 거의 신성시 하거든요. RA 셀러 분들이 보통 8%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10%까지 올라가시고, 15% 하시면, 마진을 15% 하시면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원가 대비로 이제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가 저희가 $1000 넣었을 때 $300 정도 남는, 그러니까 ROI를 치면 30%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ROI가 30%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마진을 10%로 잡으면 매출이 이 정도로 다 역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는 그냥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남는지가 사실은 뭐 2개가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어서 기타 부분이 아예 다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산술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5, 6, 7회 사이를 보시면 돼요. 5, 6, 7회 사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5, 6, 7회 사이에 가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한 300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일반적으로 그 회사 다니면서 저희가 손에 쥐는 게 3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고 더 될 때도 있잖아요. 그 300만원이 약간 좀 컷오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서 과장 정도 되면은 순수하게 집에 갖고 오는 거니까 세금 다 빼고 300만원 조금 넘거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제가, 과장이 아니라 대리 정도, 그러니까 제 연배 되는 분들이 이제 갖고 오는 게 한 300만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연봉으로 따지면 훨씬 넘겠죠. 그러니까 세금 다 떼고 300만원이니까 아마 그거보다 좀 높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 300만원 언저리가 남아요. 요 5, 6, 7회 요 사이에서 RA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항상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을 $1000로 해서 근데 뭐 $2000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전에 남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 $1000 했는데, $1000 시작하면 대부분 다 어떤 식의 마진, 어떤 식의 ROI를 가져가는지 상관없이 5, 6, 7회에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생깁니다. 제가 집에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남겨서 순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금 $300 정도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5, 6, 7회인데, 이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1000어치 재고를 다 사서 그걸 다 팔고 남은 돈을,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랑 이 원래 원금이랑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금이랑 그 마진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도 다 팔고, 또 원금이랑 마진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도 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금을 제가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다시 재고를 사는 돈으로 들인 다음에 다 팔았을 때가 한 회전이에요. 그걸 5번에서 7번 정도 하면 이렇게 300만원 정도 남는다. 가장 이상적인 RA 판매 방법인데, 사실 해보시면 제가 구매한 모든 재고가 다 팔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팔리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회전을 시켜야 이런 식으로
5, 6, 7회가 금방 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아마존에서는 원래는 2주마다 한 번씩 수익금을 입고를 해줬는데 이제는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상관한데 뭐 그 이외에 뭐 페이오니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미리 아마존 채권을 유동화해주는 걸 쓰시면 사실은 한 달 2주가 아니라 일주일 뭐 하루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만에 한 번씩 주는지는 의미 없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이거를 기획했을 때는 4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전이 아니라 2주에 한 번 회전을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를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1000어치 재고를 사려면 한 상품을 $1000어치 사면 사실 4주에도 전부 다 회전하기가 힘들어요. 하물며 2주 안에 다 회전시키기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1000로 했을 때 제가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5가지, 10가지를 사면 한 상품을 100개씩 사지 않고 뭐 한 20개, 10개씩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2주 안에 소진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 가져가야 돼. 그 수량이 아니라 품종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걔네들을 2주 만에 소진시키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회전 기일을 짧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RA 시나리오에서 이 회전을 2주마다 한 번씩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10주나 12주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그 수익이, 제가 원하는, 다른 분들도 300만원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300만원이라는 수익을 얻으려면 10주에서 12주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처음 시작은 $1000인데 지금 보니까 너 $3700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상품을 찾는, 지속적으로 상품을 찾는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라고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처럼 뭐 300만원 하든지 아니면 월 200만원 하든지 이런 목표를 하나 잡으신 다음에 다시 역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200만원이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가능하겠죠. 4회전만 하면 200만원이 가능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200만원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요. 나는 뭐 1년 안에 10억을 하겠다.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잡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목표를 이뤄나가야 그 다음 단계도 보고 그 다음 단계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10억을 하면 매출 10억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매출 10억 하면서 아예 내 손에 남는 게 없다. 그럼 사실은 그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생활도 영위하려면 어디선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매출 10억 하겠다. 그거는 저는 현실적인 목표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현실적인 목표를 찾으시라는 거고, 이런 현실적인 목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3700 어치의 재고를 사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한번 회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금 회수 기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달이 될지 3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3,700달러 어치의 재고를 산 다음에 그걸 2주 혹은 길면 4주 이내에 다 회전을 시키려면 최대한 수량이 아니라 품종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품종을 다양하게 가져가려면 상품 찾기 전략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여기 다운표란 이 전략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는 못 찾아요. 3700달치를 다양한 품종으로 쪼개서 찾을 그런 전략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품 찾기 전략이 중요한 거고, 이거를 매달, 매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전략, 그 다음 방법.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이제 보여드린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간에 계속 이상한 게 끼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제가 이 상품 리스트라는 거를 계속 매주마다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한 100분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오해하시는 게, 이 상품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어디선가 그 상품을 조달해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상품 리스트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를 대신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카테고리 쪼개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찾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남들도 많이 들어가서 경쟁이 심하고 나 들어가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품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상품들은 경쟁이 일단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마진도 어느 정도 돼요. 10에서 15% 정도 되는 마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이 사야 발생하는 그런 마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사도 그 정도 혹은 그 이하 한 10%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진이니까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아 이거랑 비슷한 상품이 또 뭐가 있지라고 찾는 그 시발점이 되는 아이디어로 쓰시라는 거예요. 100분한테 다 똑같은 상품 리스트를 제가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보내드리는데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 또 경쟁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아 이거랑 비슷한 상품들이 또 뭐가 있지 찾아보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리스트는 매주 한 번 드리고요. 매주 한 번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 10에서 15% 정도의 마진을 갖고 있는 상품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10개에서 20개에서 10에서 15%였는지 10%까지는 까먹었는데 아무튼 대략 그 정도 돼요. 그래서 10개에서 20개 사이 리스트인데 한 15개 정도 되면은 뭐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신청자분들이 늘어나면 아마 20개에 좀 더 가까워지게 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품 찾는 전략이 아직 좀 완성이 되지 않으셨거나 계속해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상품 리스트 뉴스레터를 꼭 신청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매주 최대한 그래도 10개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2개씩만 찾아도 일주일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목표는 다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단계에서 혹시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충족을 시키실 수 있게 저희가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구독은 지금 이 영상이나 글 보시는데 아래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찾으셔서 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거기서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구독이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금요일날 한 번씩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내드리고 이런 마진 그 다음에 10개에서 20개 사이에 그 상품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신청하시고 상품 찾기 그 다음에 방법 둘 다 만족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